해주는 삶의 지혜 감정 인사이트 소울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규. 김아르입니다. 네, 오늘은 로얄 블루 부모 육아편입니다. 와! 신난다. 드디어 김아르님 편이 찾아왔네요.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하다가 저희 또 입 터지면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블루 부모님들 육아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로얄블루 부모들은요, 네. 육아에 큰 관심이 없어요. 육아에 큰 관심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요? 일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럼 맞벌이면은 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아이랑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높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딱 붙어서 육아를 하긴 했지만,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문제 상황이고,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될 천지잖아요. 그쵸. 근데도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착도가 육아보다는 경험을 많이 해왔던 일에 대한 집착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차이가 좀 커. 일 쪽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생아 때는 되게 힘드셨겠네요. 신생아를 떠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죠. 저희는 일하느냐고. 바빴죠.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산후조리도 안 갔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응아를 갈고, 어떻게 모유수를 하고,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뭐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자, 삐뽀삐뽀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모님도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생으로 했어요. 날것으로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크게 왔던 것 같긴 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 일단은 모르니까 육아를 이제 배우려고 더 노력했겠죠. 네, 했을 거고 지금은 뭐 탄이 잘 컸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로얄 블루지 블루가 아니잖아요. 블루는 이제 잠을 안 자면서까지 이제 유튜브 보고 다른 블로그도 보고 막 여러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대로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로얄 블루는 일단 그게 아니야. 급한 불부터 꺼야 돼. 그치. 당장 아이를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영상 하나 보고 그걸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실패가 되게 많고 이래서 멘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로얄 블루. 그래도 그 멘붕 오렌지 입장에서는 그 멘붕 잘 지내서 어차피 그니까 다 본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많은 소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숙련도는 떨어지고 경험치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인식하면서 일단 하나 안 걸로 이제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아이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그래서 항상 뭐가 없었고요. 육아할 때. 진짜 뭐 없었다 진짜. 뭣도 그래서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탄이 강하게 큰다고 준비된 게 집에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 옷도 없어가지고. 근데 다 보내주셨어요. 주변에서 다 주시고. 다 주시고. 그걸 벗겨놓고 키웠죠. 필요한 거, 그렇죠. 하나하나 진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구비해가지고 육아를 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렌지 부모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로얄블루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글로 가 있다. 그 다음에 육아는 이제 그때그때 일 터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실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육아에 조금 많이 집중하게 된 계기는 김아르님이 로얄블루 다음에 그린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의 형태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로얄블루만 강하다고 본다면 아마 바로 일터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육아랑은 조금 분리해서 본인의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집중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오렌지와 다른 점. 오렌지는 신생아 때랑 그 다음에 어린이가 될 때까지 똑같은 패턴을 할 거란 말이지.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근데 로얄블루는 신생아 때 고생했다. 김아르님도. 아이 돌 전까지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샤샤샤샤샤. 물론 새로운 미션들이 터지고 있기는 해요. 한데 그게 아이의 큰 뭐 생존권이나 되게 큰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많이 안정됐고. 그것도 있어. 아직까지 이유식 할 때 영상 틀어놓고 레시피 보면서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김보민님의 김아르님의 특징이에요. 내가 일이라고 하면은 중요하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다 머릿속에 입력을 했을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육아의 본질을 또 생각하잖아요. 로얄블루는. 그치. 그 안에 음식 먹는 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들은 얘가 안 먹을 때 있으면 안 먹을 때 있는 거고 잘 먹으면 뭐 어떻게 해도 잘 먹고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 레시피를 굳이 다 머릿속에 넣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렌지보단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몇 번은 음식을 만들어서 탄이를 준 적 있잖아요. 제가 직접 밥을 해서 저는 그 밥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별개로 그거를 이제 아이가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이 생각으로 이제 편하게 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김아래님은 오렌지보다는 그래도 그린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탄이가 좀 저 닮아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음식도 되게 가리고 음식의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선도도 되게 중요해. 식감. 식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먹인다? 배가 고파봐야 돼 제가. 근데 똑같은 음식을 해줘도 배고플 때는 다 먹고 그러니까 배 안 고플 때는 또 아예 안 먹기 때문에 그래 배고프면 다 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지금도 힘들다 하면서 이제 특징을 음식 요리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또 옆에 있잖아요. 요리 실력이 일치월장했다. 진짜로. 그거는 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그래. 원래는 2돌까지 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쵸? 아이가 너무 안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얘기랑 이제 구분해서 조금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18개월째 돌입되는 시점이잖아요. 로얄블루 분들은 어떠실까요? 그 아이가 지금 막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자기주도성이 늘어나고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예전부터 장점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가 울고불고 떼쓰고 이런 거에 대해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전 데미지가 되게 많다. 오늘도 차 타고 타니가 제 뒤에 카시트에 있잖아요. 자, 우는데 소리가 저는 되게 증폭해서 들리거든요. 그거를 한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진짜 내 귀에다가 대고 우는 느낌이에요. 확성기 틀고. 그래서 너무 어질어질해서 진짜 주차하는데도 오버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그 순간이 있어요. 약간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공황장애처럼 보여. 토할 것 같다고 해요. 맞아요. 진짜 얼굴 새하얘지니까. 주변에 시야가 일단 하나도 안 들어오고 시커멓게 꺼지기 시작해요. 펑펑펑펑. 그래서 운전하다 갑자기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아이가 20-30분 운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한 5분? 5분 울었다. 근데 너무 저는 우는 거에 있어서는 힘들다. 근데 이게 로얄블루 분들의 장점이잖아요. 우는구나. 나도 속으로 우는구나 해. 근데 나는 자극에 너무 예민해. 소리에 특히.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문제 행동을 해도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로얄블루 우리 책에도 써있고 강의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로얄블루는 인간 자체가 우주의 한낱 먼지와도 같다라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울어봤자 그지. 네가 떼써봤자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네가 떼써봤자 17개월짜리가 어쩌라고 제가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존재죠. 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기는. 근데 이게 소리랑 좀 결합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어제부터 이틀 동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감정 조절 상태가 되게 힘든 상태라 오늘도 빨리 자려고 지금 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좀 남아서 피곤했을 때 오전에 나가자고 했을 때는 나 진짜 피곤해가지고 오후에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던가 오후에 못 나가면 내일 나가면 좋겠어 라고 하던가 갑자기 부부잡담이 되는데 이거 나가는 게 난 더 편하니까 운전하니까 좋잖아요 솔직히. 아니 나가기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요? 집에 있으면 또 탄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또 더 안 좋은 표정이 점점 왜냐면 탄이는 또 놀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던지지 마 타나 그러면 안 돼 이럴 것도 던지 마 이래버리니까 그냥 나가는 게 낫다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뭐 그거 지나고 산책하고 좋아졌잖아요. 코로 질질 흐르긴 했지만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타니가 주인공이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한 5살쯤 됐어. 그러면은 솔직히 로얄블루 분들은 너무 육아하기 편하실 것 같거든요. 로얄블루 부모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되게 날카롭고 사회적으로 네 가지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곤 하지만 한자로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봤을 때 컴플레인을 강하게 걸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 생각보다
그냥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니까 네. 뭐 다칠 수 있지.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 이상 일을 부풀리거나 키우는 일은 로얄블루가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는 어린이집에 보냈고 거기서 일어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로얄블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성향들 있잖아요. 생각이 많고, 네,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 유형들 생각하시면 네, 많고요. 토니가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되게 많아요. 손도 지금 다쳤고 칼 이렇게 그은 것처럼 종이에 책에 빈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넘어져서 여기 입 턱 찢어져가지고 어제 턱 깨지고 머리 피나고. 박고, 네, 이렇게 해도 타니가 또 제일 신기한 게 박아도 웬만큼 안 아프면 안 울잖아요. 5초 유죠. 하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나 여기 부딪혀서 아프다. 어떻게 부딪혔다. 그러면 여기 부딪혔구나, 많이 아팠겠다 하고 근데 그러면서 웃으면 달려오는데 입에 피가 있지. 근데 이제 그것도 크게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게 그쵸. 로얄블루 부모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근데 이게 단점으로 보면은 아이가 봤을 때는 공감력이 너무 낮은 부모처럼 보이겠죠. 정서적인 교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핑크여봐. 상처받지. 상처받지. 우리 엄마는 나 넘어가다 다쳤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상처받지. 엄마가 나한테 난 넘어져서 너무 아픈데. 이딴 소리밖에 못해. 나는 내놓은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자녀 케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타이는 다행히 저희 로얄블루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는 편이라 다행인데. 되게 하나에 꽂히면 너무 예민하고 그 밖엔 또 되게 덤덤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장점 더 얘기해보고 하면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확실히 정서적인 표현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이제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나에 별 관심이 없다 이거랑 못 믿어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로얄블루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행동 능력이 당연히 자녀가 떨어지지 부모보다. 부모가 경험이 훨씬 많고 근데 그걸 되게 못 믿었게 봐요. 너 그쵸.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멘트. 응.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내가 너 조심하라 했지? 이게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멘트인데 김하래님은 잘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하지. 그리고 이게 조절하니까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청소년기 이제 다 올 때쯤, 특히 사춘기 때 이제 아이는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로얄블루는 평가를 할 거란 말이지. 뭐 다음 편에 마젠타의 평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쵸? 뭔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주의해야 돼 라고 전달하는 것도 사춘기 자녀는 되게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가 행동하기 전부터 말려요 로얄블루. 그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거 해봤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게 딱 생각이 들면 아이가 시도할 때 얼마나 재밌고 신나요. 뭔가 행동하기 전에 신나잖아요. 이것도 준비해보고 이것도 준비해보고. 근데 안 돼. 어차피 이런 멘트. 길을 꺾어. 그리고 또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이거를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야, 걔 만나지 마. 걔 진짜 별로야. 이거를 이제 내 친구인데 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아직 어떤 애인지도 모르는데 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아. 그리고 또 연애할 때 있잖아. 연인 이성인데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되겠어. 그러니까 반복론적으로 계속 캐묻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대부분 맞거든요. 맞는다는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 코바 내 말이 맞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로 많이 흘러가세요.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존중해주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시거나 대비하셔야겠죠. 근데 예방하는 차원이 이렇게 만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수준의 전달이나 대화 패턴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로얄블루면 상관없겠죠. 그래? 같은 로얄블루면은 터놓고 그냥 다 얘기할 것 같은데. 엄마 봤을 땐 그래? 나도 좀 그런 생각 있었는데 알겠어 이러고 이제 패턴이 끝나잖아. 근데 핑크 봐. 핑크인데 핑크 자녀야. 핑크 내가 자녀. 제일 친한 친구야. 근데 엄마가 와서 야 걔 되게 버릇없더라. 만나지 마. 우와 엄마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또 레드 부모님 다음으로 전 로얄블루 분들이 저는 육아를 또 잘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아를 잘하는 부모가 맞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로얄블루는 일단 제일 좋은 것도 장점.
저는 로얄블루 좋아해서 그런지 장점만 계속 얘기하는데 로얄블루는 자녀의 성적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지. 네. 1도 없지. 그냥 얘가 일단 첫 번째가 인성, 태도적인 부분. 근데 난 진짜 예의 없는 거 못 참는 것 같아. 저도 마젠타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의 없는 거 못 참죠. 그러니까 로얄블루도 한나타 먼지라고 했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예의 없게 행동하냐.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 행동하면 너도 예의를 갖추 행동해야지. 맞아요. 상대방이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 너도 싸가지 없게 행동해라. 상관없다 그거는. 네, 이것도 있고 강강약약이라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갑과 을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또 로얄블루 특징이라 그게 자녀한테 따뜻하지 않아. 누구나 다 날카롭게 행동해. 그런가? 성숙도가 올라가서 아무튼 똑같이 대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 앞에서는 되게 막 샤바샤바 한다는 그냥 샤바샤바로 퉁칠게요. 표현으로 샤바샤바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는 나보다 조금 종업원이나 식당 종업원이나 자기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무례하게 더 무례하게 오히려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깃방맹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로얄블루 부모한테는. 네, 근데 그걸 되게 못 보죠. 그래서 자녀한테 요구하는 거는 인성, 진짜 딱 인성 하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성,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하고 이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또 하고 싶은 게 저희 또 탄이가 나중에 크면 하고 싶은 게 토론이잖아요. 토론이랑 글쓰기, 이렇게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게 성적이 낮아도 이게 잘 되면 저는 너무 훌륭하거든요. 솔직히 성적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학교를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본인 초등학교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초등학교 안 보내도 된다 하면 저는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근데 아이가 뭐 가고 싶어 하면 경험 한번 해봐. 하는 후 거기까지는 초등학교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이제 또 고민하는 부분이 로얄블루 분들은 알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본인에 대한 자유를 아직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하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걸 조절하는 시간을 경험해봐라. 근데 그게 학교 아니고 밖에서도 가능하다 하면 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로얄블루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끄덕끄덕 해주신다. 근데 로얄블루 빼고 다른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보통 어떤 피드백 올 것 같아요? 방임. 이건 방임이다 라고 하거나 저는 제 아이 학교 안 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강의 때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시스테이 교육하면. 그러면은 이제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무슨 표정과 피드백을 주냐면 약간 웃으시면서 있죠. 그때 가봐라. 그게 되나. 그때 가봐라. 그게 되나. 이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항상 보여드리죠.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또 이유가 김아르님이 같이 배우자 부모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로얄블루 특징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인격체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아이에게 바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근데 빨리 그게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 나에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유를 해야 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경험과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죠. 독립을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좀 부딪혀보고 어떤 게 내가 부족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봐봐, 그런데 자녀가 그린이거나 핑크이거나 의존적이거나 혹은 관계지향성이 되게 높거나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학교를 그만뒀을 때 일단 그 아이가 그만두려고 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상태가 너무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는 순간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게 더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건 자녀 선택권에 또 달렸고 우리는 또 성향을 연구하는 또 사람이니까 탄이 성향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로얄블루도 되게 좋은 부모일 수 있고 너무 별로인 부모일 수도 극단적이죠. 있고. 저는 로얄블루 부모님이셨으면 되게 좋았을까요? 아니요, 아닌 것 되게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옐로는 힘들어요. 또 맞아요. 네. 옐로 힘들어요. 로얄블루가 그래도 되게 그림자가 높은 컬러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안에서 옐로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옐로보다는 레드나 마젠타 좀 강성인 외향성이 강한 컬러들이 자녀일 때 조금 케미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로얄블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로얄블루 자녀 이제 부모 자녀 관계는 되게 그냥 약간 서먹서먹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만나서 되게 진하게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멘토링 진짜 삶의 힘듦, 물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뭔가 어떠한 갈림길에 있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특히 배우자를 선택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커리어 단계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게 방향을 맞는지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은 로얄블루 부모한테 무조건 물어볼 것 같고, 방향을 제시하면 자녀들은 되게 큰 신뢰도로 그거를 이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도 얘기해볼까요, 그럼? 단점은 로얄블루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 했잖아요. 되게 독립성이 높은 하나의 인격체. 그래서 높은 책임감을 원하기도 해, 솔직히. 높은 책임감을 원하기도 하고, 얘와 나는 엄마와 아들이기 전에 하나의 각각의 생명으로 객체지, 보니까 객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관여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임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느끼기에는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래 관계에 더 집착할 수도 있고요. 또래 관계에 집착하는 게 되게 그만 큰 문제로 또 커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녀 성향에 맞춰서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뭔가 다독임을 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감정적으로 기대는 마음이 거의 차단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힘든 일, 슬픈 일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해봤자 어차피 평가받으니까. 공유하지 않는. 이게 또 로얄블루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 크면은 일에 또 집중하러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당연히 밖에 있을 거야, 내 시선이 모든 게. 그러면은 아이가 분명히 뭔가 정서적인 걸 교감하고 싶을 때 찾아올 텐데, 약간 승 배는 느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뭐 맞아, 이거 이 말투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네, 아이 성향을 보시고. 그리고 로얄블루랑 그린이잖아요, 김아르님. 그리고 저희 케이스 중에 로얄블루 핑크 분들도 있잖아요. 핑크 로얄블루도 계시고, 이분들은 진짜 일하시다가 진짜 집중을 빡 하다가 일에 갑자기 아이가 왔다? 그러면은 완전 핑크로 바로 변신하거든요. 되게 쉽게. 그래서 저는 로얄블루 핑크를 진짜 몇 분을 본 적이 없지만 너무 부러웠어. 실제로 그게 가능해 보였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 알지만 핑크가 없으면 더 힘들죠. 근데 자녀가 왔다 하면은 잠시 뭔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머리에 그동안 하던 일을 다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려놓으시고, 조금 정서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시간들 서로. 근데 이제 로얄블루가 이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예민해지는 거 아시죠? 엄청. 그거 집중 깨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집중을 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안아줘, 뭐 상관없어. 그거 안아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터졌어. 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때 아이가 날 찾는다. 그러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근데 보통 재택을 하면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직장에 있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계속 문제가 터져요. 직장에 있으면 이런 빌어먹고 계속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전화가 와서 급한데, 근데 솔직히 로얄블루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시덥지 않은 일로 막 전화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는 서운하지. 서운하고 그게 점점 쌓이면 골이 깊어지고 수습이 안 된다, 나중에. 그래서 말 잘 해줘야지.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비 오는데 다 친구들 엄마 데리러 왔는데 나만 혼자 서 있는 거 경험한 적 없어요? 엄청 많죠. 제가 일부러 우산도 있는데 비 맞고 간 적도 있어. 엄마가 안 와서 비 맞은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우리 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다 뭐 차로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타이도 그런 걸 경험할 텐데, 엄마는 늘 바빠, 내가 먼저가 아니야, 뭐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저희는 운 좋은 게, 저는 타니가 저한테 이럴 것 같거든요. 아빠는, 다른 아빠들은 다 바쁜데 왜 아빠는 일을 안 해? 왜 집에 있어? 왜 집에 있어? 아빠가 데리러 가고 우산 쓰고 이따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조절해야 될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로얄블루 부모님들. 좀 따뜻해야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말투가 이따위라. 그래서 이게 부모님 두 분 다 로얄블루나 강성인 컬러면은 아이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특히 관계주의 컬러면은. 근데 저는 그거여도 엄마가 로얄블루인데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있잖아요. 흔히 독방 육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로얄블루고 그 다음 양육자가 육아를 거의 개입 안 한다고 하면 아이가 느끼는 괴로움과 외로움 비슷하지. 똑같죠. 그래서 육아는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타니는 아마 저희가 타니가 크면 시뮬레이션 또 돌려보잖아요, 어떤 상황이 많이 펼쳐질지. 그럼 이제 당연히 김아르님이랑 타니가 성향이 비슷하면 뭐 그냥 그 선에서 끝나겠죠? 근데 타니가 김아르님의 피드백이 너무 세게 느껴.
세게 느끼는 게 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다가 킥킥킥 거리겠죠? 타니가 상처받을 만했다. 그러면 저는 타니한테 가가지고 타나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아빠도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러면 이제 저는 타니랑 엄청 큰 얼라이가 되겠죠. 동맹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혼자 조금 떨어져 느낌? 근데 이거를 김아르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엄마 왜 저러지? 그러면은 타니도 그게 엄마 왜 저래? 이런 상황을 저는 상상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 지금 육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팟빵의 내용으로 육아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 서로 정반대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육아를 할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정반대 성향 만나서 육아를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아이가 나랑 맞는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둘째 생각한단 말이지 또 까먹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둘째를 또 갖고 싶단 말이야 아이 때문에라도. 근데 나랑 잘 맞았던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아이가 태어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또 확률상 또. 그래서 뭔가 되게 비슷한 성향끼리 결혼을 했어. 근데 딩크야. 괜찮을 것 같아. 한평생 친구처럼 그치? 너무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첫째를 낳았어. 첫째가 또 우리랑 비슷해. 그러면 다행이지. 셋 다 비슷한 거잖아요. 케미가 너무 좋지. 그러면 또 다행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첫째를 낳았는데 우리 두 부부와는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또 멘붕이 되게 클 것 같단 말이죠.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셋이 똑같아. 첫째까지 부모가. 근데 태어난 둘째가 완전 성향이 반대 성향이야. 이러면 얘만 이제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런 사례 많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부모들은 문제라고 얘기해. 얘가 문제래. 솔직히 저는 또 그런 거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F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만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으니까. 얘가 계속 외로워하고 근데 그걸 티를 전혀 안 내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집에서 나만 이상하거든. 그리고 문제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한쪽으로 쏠리니까 첫째 관심이. 관심이. 그래서 얘는 되게 똑똑하고 특히 똑똑한 애들도 많아. 예민하고 똑똑한데 이걸 잘 케어해주면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이제 오브 더 레코드니까 답답한 적이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둘째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할지 않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여튼 둘째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정반대 부부가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에서는 물론 육아관이나 뭐 교육관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힐 수는 있어요. 많이 부딪히지. 근데 한 명이라도 자녀 편이 없으면 자녀는 누가 편 대줘요. 그렇죠? 친구 찾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부모가 정말 제대로 된 지지자가 돼줘야죠.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로얄블루 편이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전체 다 해당하는 얘기고요. 전체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유독 큽니다. 근데 로얄블루 부모는. 그래서 확실히 아이를 낳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성향을 완벽히라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가 서로의 성향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제발. 저희 중간에 또 녹음할 때 저희 잡담할 때도 저희 연애 때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걸 같이 읽고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상담받으러 가서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피드백 내용을 다시 개선해 보기도 하고 물론 그거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노력과 시간들이 쌓이면은 저희도 오늘도 대판 싸울 뻔했는데 김아르님이 참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전 같았으면 전 뒤졌어요 진짜. 근데 이게 서로를 이해하니까 이게 넘어가고 수긍하고 지금은 김아르님이 조금 넘어가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라는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거지. 예전에는 그걸 몰랐다면 왜 저래? 근데 왜 저래지. 지금도 왜 저래가 있긴 하지만 왜 저래 하면서도 그건 왜 저래는 감정적인 왜 저래인 거고 이해 안 된다는 왜 저래는 아닌 거잖아. 네. 근데 감정적으로 나도 열받으니까 왜 저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의 머릿속으로는 이러이러한 게 힘들어서 그랬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더 참게 되지. 이성적으로는 이제 다 이해됩니다. 저도 이해 다 되고 저는 이제 감정이 김아르님 대비 훨씬 더 요동치는 인간이라
그거를 인지하고 있죠. 계속 인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게 또 타니 입장에서 저희 이제 육아하는 저희 상황에서는 타니 관점으로는 되게 좋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랬잖아. 저희 또 언성 높아지니까 타니 와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건 저한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나한테 제발 하지 말래. 왜 나한테 그래? 타이도 아는 거지, 본능적으로 누가 센 놈인지. 나한테 와서 날 막 때려 하지 말라고. 싸우는 거 아니야 타나. 대화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토론 중이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네. 마무리할까요? 로얄블루 아이 이야기는 못하긴 했지만 네. 제가 로얄블루 아이였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우기 되게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계속 누워있다가 자고 누워있다가 자고 그랬다고.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 날 케어하기 너무 힘들어했지만 호응도 없고 애가 반응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뭘 관심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아이가 얌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육아가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로얄블루 자녀 얘기 잠깐 하죠. 로얄블루 자녀를 처음 이게 딱 보면 관계주의 컬러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오해도 많이 하죠. 애가 자폐인가? 왜 반응이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기질적으로 그냥 반응이 없거나 잠을 되게 많이 자거나 선호하거나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에 좀 밝은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때까지도 뭔가 피드백 착오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쟤는 반항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재밌는 건 그냥 이들이 사유할 수 있게 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리고 과한 걸 요구하기도 하죠. 제가 자퇴를 요구한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학교에 다니거나 이럴 때. 그것도 세상 기준이니까. 네. 로얄블루 입장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걸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봤을 때는 미칠 노릇이지. 미칠 노릇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로얄블루는 싸워요. 투쟁합니다. 가출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가치관으로 나한테 들이밀면 의미 없는 강한 부모일수록 강강약약이니까 부모가 부딪혀요. 강하면은 강할수록 아이는 더 튕겨져 나가죠. 근데 나는 솔직히 타니가 로얄블루였으면 좋겠어. 독립적이고 본질을 추구하니까 그걸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모님께 여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로얄블루 아이는. 근데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한 건 맞아요. 알아서 독립할 거고, 아마 한 성인 되면은 나 지금 나갈래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그 아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튼 근데 계속 질문해 주시면 대답은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대답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대답을 듣고 나면 더 심장이 철렁거려. 그런가? 학교에 관심이 없다고?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공부에 관심이 진짜? 없다고? 진짜? 관심이 없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부분은 맞아. 이 부분도 얘기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 라는 질문에 약간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거의 밑바닥까지 막 다 생각하잖아요. 얘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학교에 무슨 일 있나? 그런 왕따를 당했나? 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되게 지금 삶에 대해서 되게 깊은 사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로얄블루의 사춘기, 그러니까 사춘기에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로얄블루의 사춘기는 진짜 본인에 대한 깊은 사유, 삶, 존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나오는 행동들이지, 그러니까 반항, 일탈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치. 반항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처음에 되게 오해를 많이 했죠. 반항이 아니고 그냥 진짜 사유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철학책을 아마 되게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마 추리소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어떤 걸 사유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시간 내셔서 그 친구, 자녀가 보고 있는 책이나 행동들을 같이 해보시고 거기에 같이 공유하시면 그 세계관에 한번 통 들어가 보시면 아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나이에 그런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건 로얄블루의 약간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뭔가 애늙은이가 많아. 그 있잖아. 나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주옥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로얄블루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적이 되게 낮아. 이 얘기를 꼭 해. 막 얘기하다가 진짜 생각을 얘기하는데 얘는 이미 성인이야. 30대 거의 초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항상 너 진짜 되게 대단하다 하면은 그럼 뭐예요, 어차피 성적도 안 좋고요,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요, 이런 피드백 진짜 많이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면서 와, 소름 돋는 게 나중에 제 자녀도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주옥 같은 건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잖아요? 다르다. 특히 앞으로 AI 시대인데 뭐가 더 중요하겠냐고. 본질을 추구해야 돼. 내 정체성을 타고나길 알아보는 친구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어차피 방법론적인 거는 다 기술들이 알아서 발전해서 다 해줄 건데, 앞으로는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Why? 근데 봐봐요. 지금 아이의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로얄블루가 생각했던 그런 사유와 지금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그 깊이와 내용은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나가 또 똑같은 로얄블루라고 하지만 내 로얄블루가 갖고 있는 그 사유와 스트레스 혹은 걔가 갖고 있는 철학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아이가 로얄블루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크게 내가 두려워하진 않겠지. 이 아이가 이렇게 반항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본인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세대가 흐르고 세상이 제가 전문화될수록 아이들도 되게 헛소리하고 막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과거에 우린 완전 유물이잖아. 근데 지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되게 부족해 보이겠지만 어느 시대의 세대보다 지금 태어난 현재를 사는 친구들이 진짜 제일 똑똑하다. 얼마나 적응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겠어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세포들도 막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 우리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저는 타니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낳은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타니를 낳아서 앞으로 미래를 조금 더 쉽고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알긴 하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 테니까. 마무리하시죠. 로얄블루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아시잖아요, 뭐가 중요하신지. 일도 중요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그 수준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해서 스스로에게 얻는 건 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얻는 것과 자녀와의 앞으로 관계가 나의 삶의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전 로얄블루는 충분히 선택을 잘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믿어보시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진 않고 있나 돌이켜보시고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얄블루 주말에 좀 쉬세요. 맞아. 자녀와 함께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로얄블루 분들은 주말에도 일하거든요. 근데 다 아파. 아픈지도 모르고 일해. 그리고 밤새 일하고. 로얄블루 특징이 그거잖아요. 워커홀릭.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예쁜 시절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 힘들 때 로얄블루를 찾지 않죠. 그치. 나와 교류한 게 없는데요. 정서적 교류를. 그래서 로얄블루는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특별히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주말에는 좀 제발 일 좀 하지 마시고, 주말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바꾸셔야죠. 그치.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데요. 핸드폰은 금고에도 넣어두시고 네, 일과 좀 떨어져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덜 외로우실 겁니다. 로얄블루가 안 외로우실 것 같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고 일에 대해서도 약간 멀어질 수 있는 나이가 오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럼 그때 분명히 외로움을 느끼고 자녀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 자녀가 나에게 달가운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로얄블루가 알아듣기 때문에 사실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네. 로얄블루 분들이 이걸 안 들으시겠지만 아니야, 생각보다 로얄블루 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래? 왜 블루부터 계속 까세요. 로얄블루 많이 들으세요. 네. 뭐 알겠습니다. 일 중요하죠. 하지만 먼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주말에는 제발 아이와 함께, 로얄블루. 가족과 함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 하나의 별 중에 하나가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오늘 로얄블루 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젠타 육아 편입니다. 마젠타. 아이고 재밌겠다 또. 그러면 오늘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감정인사이트 소울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